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2025 챔피언 결정전에서 명승부를 펼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시즌 종료 후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팀을 결승 무대로 이끈 쌍포 메가와 부키리치, 두 외국인 선수가 동시에 팀을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가 선수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아시아 쿼터로 정관장에 합류한 메가는 히잡을 쓰고 코트를 누비는 모습으로 처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두 시즌 연속 에이스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정관장의 전력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시즌 메가는 정규리그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1위, 오픈 공격 1위, 시간차 공격 1위, 후위 공격 1위 등 공격 전 항목에서 정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챔피언결 정전에서는 무려 153득점을 올리며 김연경보다도 많은 점수를 기록했죠. 3, 4차전에는 각각 40점, 38점을 몰아쳤고 5차전에서도 37점을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은 우승 문턱에서 흥국생명에 무릎을 꿇었고 그 여운이 채가 시기도 전에 메가의 이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관장은 메가와 재계약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메가는 끝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가족, 정확히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메가는 인도네시아 자국 리그 혹은 동남아 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따뜻한 날씨, 짧은 시즌이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정관장은 메가를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 평가하며 언젠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메가는 마지막 경기 후 하루 더 인천에 머물며 코칭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로서도 너무나 아쉬운 이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외국인 선수 부키리치 역시 정관장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키리치는 2024-2025 시즌 동안 본래 포지션이 아닌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발목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챔프 3차전 31점, 4차전 38점을 기록하며 메가와 함께 쌍포를 형성했습니다. 정관장은 메가에 이어 부키리치와도 재계약을 시도했지만 부키리치 측은 유럽 리그 진출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재 부키리치는 더 큰 무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1999년생으로 도전 욕구가 강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정관장은 결승 무대에서 활약한 두 외국인 선수와 모두 결별하게 됐습니다. 팀의 에이스 둘을 잃은 상황에서 다음 시즌 전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베테랑 세터 염혜선, 리베로 노란도 몸 상태가 온전치 않고 박은진과 정호영 등도 여전히 부상 이력을 안고 있어 정관장이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정관장 메가와티 선수가 한국 무대를 떠나 동남아 리그로 향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배구 팬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가는 이번 시즌 V리그에서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손꼽히며 정관장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끈 주역이었는데요.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1위, 오픈 공격과 후위 공격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했는데요. 그야말로 공격 지표를 싹쓸이하며 김연경을 위협하는 에이스로 급부상했습니다. 챔프전 5경기에서 153득점을 몰아치며 명실상부한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메가는 시즌 종료 후 정관장의 재계약 요청을 끝내 거절하고 자국 인도네시아 혹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리그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선수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결정이지만 배구계 입장에서는 너무도 아쉬운 작별입니다. 지금 메가의 기량이라면 한국에서 1-2시즌 더 활약한 뒤 유럽 무대 진출도 가능한 레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연경 이후 스타성이 있는 외국인 선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메가는 팬덤, 실력, 인성까지 겸비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녀가 히잡을 쓰고 뛰는 모습은 배구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인도네시아 팬들까지 한국 V리그로 끌어들이는 글로벌 효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관장의 홈 관중수는 메가 영입 이후 2시즌 연속 4만 명을 넘었고 SNS 팔로워는 10배 이상 증가하며 메가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처럼 한국 배구와 상호 시너지를 내던 선수가 기량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리그를 떠나는 건 단순한 전력 공백 이상의 손실입니다. 더욱이 메가가 동남아 리그에 있던 당시엔 지금처럼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활약이 그녀의 가치를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별이 더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물론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메가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아래 치료받게 하고 구단과 리그 차원에서 이를 지원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점인데요. 그랬다면 메가도 더 오래 한국에서 뛰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실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메가는 한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메가와 부키리치 두 외국인 선수를 동시에 이르며 다음 시즌을 대비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격력을 책임질 새 외국인 선수 확보는 물론 내부 선수 육성과 전략 개편 등 팀 전력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메가의 이탈은 정관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그 전체가 안고 있는 외국인 선수 정책, 지원 체계, 정서적 케어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이번 사례는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가라는 선수의 존재감은 한국 배구 역사에 남을 만큼 컸습니다. 그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메가가 어느 리그에서 뛰든 그녀의 결정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언젠가 다시 한국 무대에서 그녀의 활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배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배구도사였습니다.